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공약들을 좀 살펴보니까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나요? 예, 예, 미국 대선. 잠깐 언급을 하면 예. 그 공약에서 보면 핵심 그 우리가 히토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히토리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히토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극히 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그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 환경 파괴가 이제 되는 거죠. 미국도 히토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미국에서 히토류가 나온 것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 가공 기술의 90%가 넘게 중국 특허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공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중국에서만 다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히토리의 30%만 중국에서 파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파내서 중국에서 가공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보면 우리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이제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이제 내 나라만 잘 살자라는 것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더 심해지겠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한국 같은 제조업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가 특히 미국의 오랫동안의 우방이었는데 네.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죠? 안타까운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과거에는 정치적인 부분들, 그 동맹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뭐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글로벌리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층들이 이제 나의 이익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것처럼 대의 명분보다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세계 경찰의 어떤 역할을 네.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느냐? 네. 내 돈 써가면서 내 인명 피해를 겪어가면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자유무역 그리고 잘하는 걸 통해서 세계 경제가 부흥된다라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은 이제 중하에 계신 분들이 현재 지금 뭐 다양한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다라면 이제는 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같은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표를 얻을지도 관심사인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선거한다라면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아이오와에서 이제 첫 이제 공화당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뉴햄프셔주로 공화당 경선이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보다는 이제 공화당 경선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아이오와 경선 그 예측치를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그 다음에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여성분이죠. 이분 한 20% 정도 지금 이제 취득할 걸로 봐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주자죠. 많이 따라왔네요. 예. 8%에서 20%니까. 그다음에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게 16%인데 산티스, 예. 산티스,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2, 3, 4위를 다 합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뉴햄프셔에 대한 예측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그다음에 헤일리 전 대사 같은 게 27%이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미국 분들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것도? 두 개 주에서 문제가 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개의치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참 근데 올봄 돼서 어떤 결정이 만약에 뭐 못한다, 네. 출마 못한다라고 나오면 또 미국의 사법부의 결정 때문에 또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지금 예, 트럼프의 인기를 인기를 보면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일리 전 대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헤일리 전 대사가 나왔는데 헤일리 전 대사도 이겨요? 이긴다. 초반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구설수가 좀 있고 몇 가지 상하면서 예. 그게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헤일리 전 대사 떴을 때만 하더라도 누구 이제 헤일리까지 이겨 바이든은 여기서 물러나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다른 이제 경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진짜 폭동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렬한 공화당 지지자들 쪽에서는 분명히 그럴 네.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 할 때 네. 보면은 명백하게 미국 고립주의가 맞거든요. 네. 거기다 동맹은 뭐 대놓고 무시하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한테 잘해준 거는 하나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없죠. 예. 우리를 이용만 해먹고 네. 네. 그렇긴 한데 누구든지 뭐 우리한테 뭐 딱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만 선거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중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대만 그 총통이 이제 취임하는 부분들, 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여기다가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강경파인 트럼프 쪽에 대해 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좀 셈법을 따지겠죠. 예. 따지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부러울 수도 있는 거지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와도 자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저히 국익 위선이죠. 국익 우선이 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욱더 오히려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그 도발로 인해서 대만의 민진당이 이겼다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미국 쪽을 향한 도발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그렇게 사실은 경제 성적으로만 보면 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네. 경제학자들이 보는 객관적인 네. 미국의 경제 성적표는 다른 여타 세계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이라는 부사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안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리고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건 다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 경기하고 네. 이 지표하고의 괴리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지표를 봐도 야, 니들 정도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지. 훨씬 좋죠.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어가고 있는데 예. 미국이란 그 거대한 코끼리가 걸어가 버린 거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예. 집값이 올라가고 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네. 당장 이제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좋았다라는 것에는 예.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렌트 비용이 두세 배로 올라간다라든지 예. 신차를 구입하는 데 대한 이자가 들어간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지표는 역시 그래도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예. 소득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예, 많이 늘었죠. 실질 소득 훨씬 더 많이 늘고 늘었죠. 임금 인상도 많이 됐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물가만 신경 써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서 한국은행에서 지표 나올 때 빼고는 거의 또 보도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좀 수능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냥 뭐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예. 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권보다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드노믹스로 인해서 오히려 중하층에 계신 분들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았습니까? 좋아졌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월급을 내가 400만 원 받다가 450만 원 내는 거 하고 내가 월급이 없다가 200만 원 받는 거 하고 소비는 어떤 게 더 늘어나냐면
200만 원 받는 게 훨씬 소비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이키 같은 거 소비하고 예. 외식 같은 거 좀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하층에 계신 분들의 고용은 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당장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집에 대한 렌트 비용이죠. 그렇죠. 렌트 예. 비용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제로 수준에서 이게 대여섯 배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야 이건 내가 소비를 못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바이든이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CPI가 9% 올랐다면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9%나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꺾인 거죠. 지금 이제 3%대까지 떨어진 건데, 야,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 그때 뭐 10,0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 이게 지금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예. 맥도날드 가격 가지고도 미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예. 서민들이 먹는 건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은. 예. 예. 맞습니다. 미국은 뭐 보수고 진보고 트위터고 어디고 간에 전부 물가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 예. 경제 체감되는 거는 물가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물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언론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기자님도 이제 독립하셨으니까 난방비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침소봉대를 하거든요. 예. 그런 언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